안녕하십니까. 안사회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272강은요. 그래서 한참 말 유행 이번 주부터 아카데미의 오스카 작품상 등 사관왕을 휩쓴 한국 영화 기생충, 파라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회계사니까 회계사의 회계감사, 투명회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런 의미는 없는 강의인데 그래도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한테 인식시키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영화와 비교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기생충이 참 작품상을 받은 이유를 잘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이 사회에 대한 현재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 제일 그럴 거고 한국도 상당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잘 대비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잘 나가는 벤처기업, IT 기업 대표하고 바로 옆에 있는 운전기사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인 가정 있는 분하고 가정일을 해주는 이 가정부하고 제비시키고, 학생과 다 이렇게 돼서 과외 공부를 시키고 예능 연습을 시키는 이런 거를 딱 대비시켜서 한 가족의 4명을 다시 지하방에 있는 4명하고 딱 대비시켜서 그것이 별 악의도 없이 그냥 일어나면서 재미있게 일이 되는데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극화라는 사회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고발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극화 현상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4개의 거대한 사업자, 페이스북까지 하면 이거 5개만 들어봤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등.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소규모 사업자 전락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에도 감사사인데 매출이 줄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마존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통망을 장악하니까 그 골목골목에 있던 소규모 점포들이나 이런 데들의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어가지고 언제 폐업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 회계업계도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모임 감사인 등록제가 되면서 상장모임 감사인 등록으로 된 대형 법인, 중형 법인 그냥 40개는 상장 지정을 수십 개 받고, 또 소규모 중소회계법인이 놓치게 된, 빼앗기게 된 또 500~600개도 그냥 또 자유계약하게 해서 거의 일이 넘치고 돈이 넘치는데 사람이 넘치고 소규모 회계법인들은 지금 상장도 400~500개 뺏기죠. 그 다음에 또 비상장 법인에서도 요새 이제 감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70억 부채, 매출 100억, 또 정보원수 100억, 이거 다 지키기가 어려운 회사가 많고, 다 요새는 또 AI화되고 로봇화되고 자동화되기 때문에 중후본이 100명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중소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최소한 10% 아니면 20~30%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장 빠져나가.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제가 한 1월에 현대경영이라는 이런 월간지 같이 포럼 할 때 제가 이렇게 회계법인의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서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이 회계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정책 당국자, 정치인, 또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사회적 가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생충을 그렇게 대비를 시켰지만, 또 성공 기업가인 박 사장이 IT 업계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갔는지에 대한 묘사는 좀 없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섭섭해요. 왜냐하면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인이 그냥 걸어간다고 회사가 살고 이익이 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시죠. 정말 피땀 흘린 노력과 인내와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근성으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고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용 창출과 기업 존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한번 짚어봤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 거 생각 없죠. 기업은 뭐 알아 지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걱정이야.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애마존 이런 경우도 그 많은 사업자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하나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100개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100개란 얘기지 또 100개 밑에 10,000개가 다 그냥 그저 그렇고 나머지 1개만 잘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 회계감사를 나가보는 얘기를 들어보면 100개 회사가 있으면 8, 90개는 그냥 그저 그래요. 순이익이. 나머지 10개 아니면 1개, 2개, 3개 이런 데서만 확실하게 좋은 이익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래요. 회사가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간신히 갚아나는 정도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뭐 이건 일반적이고, 자 한번 이거 파라사이트 기생충하고 투명회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영화는 재미죠. 재미, 오락, 교육, 개인적 관심, 정치, 경제, 이념 등도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투명회계는 기업의 업무 실적을 있는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재무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죠. 이것은 재미만 있으면 돼요. 흥미. 야, 신난다. 이거 있으면 저는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렇게 신나면 재무제표는 큰일 납니다. 효과. 일부 영화 관람객의 사적 만족, 흥미, 유가 충족이죠. 그렇지만 투명회계와 외부 감사는 일부의 관계자와 투자한테 공익에 아주 팩트에 맞는 사실의 정보를 해서 공익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공익 부호가 실패하는 것들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또 대우조선해양, 기타 옛날의 모뉴엘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공익 부호를 못해서 투자자가 자기 투자의 주식 투자 금액을 많이 날리고, 또 거래 은행이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무역보험 공사같이 보험을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됐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명회계하고 외부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영화나 이런 제작자는 누구냐? 제작자가 있죠. 제작 회사,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연출진이 있고, 출연 배우, 연출을 했다고 그러고, 출연을 했다고 그러죠. 배우는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급사가 있을 것이고, 극장, 상영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명외부감사의 그 제작자는 영리, 비영리, 국가조직 등의 오너나 내부 경영진, CFO, 재무책임자들이 이제 작성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누군지 모니터링, 감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외부 감시 검토가 영화 평론가, 비평가 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나 깐느나 또 베니스 영화 수상, 영화인 협회나 이런 수상위원회가 있을 것이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회계 자료는 외부회계법인과 해감사반 등등의 외부감사인이 이제 철저히 감사를 하는 것이죠. 증거에 의해서. 또 상법상 내부감사가 있어요. 내부감사가 있고 내부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이 협의해서 이 정부가 정말로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아무런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으로 투자의 손실을 보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 박성법은 틀려요. 이 영화에서는 이념의 존재에 따라서 빈부격차를 그리냐, 양극화를 고발하느냐, 뭐 이런 대립적인 것일 수 있고, 경제 상황도 좋고 나쁘고, 또 사건, 전쟁도 어느 나라가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도 말했듯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여기선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이 창의를 일으킨 것이다. 그 반지하방과 그 좋은 빛이 이런 거의 설정, 그 다음에 각 직업의 4개의 쌍체 대응 설정, 이런 거 생각하면 대단히 창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나온 게 많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부인이 과외를 소개하고 자기가 또 과외를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도 개인적 경험에서 나왔다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창의성과 개인성이 강조되는 것이 영화죠. 그러나 이 회계에서는 정말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 중용, 공정, 중립, 사실대로 안내, 분쟁 예방, 오해 예방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웃을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중립성, 보편성, 통일성, 개혁성, 책임성 이런 거,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계 쪽이다. 근데 이쪽에서는 책임성의 강조 때문에 자기의 창의성, 자기 개인적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투입하는 것은 사각지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언어에 있어서 어쨌든 한국영어니까 한국어로 해서 이제 아마 수상위원회에서도 한국어가 뭐 일본 애들은 또 야 이거 뭐 한국어로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약간씩 비판했을 땐 얘기예요. 뭐 근데 워낙에 잘 된 영화니까
외국 영화라 할지라도 준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직은 아카데미상은 여태까지 미국 백인 로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작품이 주로 이제 수상을 했고 기타 언어들은 이제 수상을 포기 안 됐는데 이번에 한국 영화가 한국어로 되는 거 순수하게 거기에 아마 일리노이 어쩌고 그런 말만 영어로 나오지 전부 다 한국말이죠. 이게 한국의 또 대단히 풍자적이고 재밌는 언어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봤다는 것은 아카데미도 이제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계는 그 본질적으로 전 세계 단일 공용어예요. 중국어가 15억 인구가 쓰고 미국 영어가 15억 인구가 쓰고 한다. 프랑스어가 한 5, 6억 인구가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계는 70억이 그대로 이 통역도 별로 없이 물론 계정 과목에 대한 간단한 번역은 있어야 되겠죠. 현금을 캐시로 현금이 캐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전 세계에서 10%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일 공용어다. 통번역이 불필요하다. 계정 과목별도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쭉 나온 것이 영어든 프랑스어든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번역 없이도. 그다음 가시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영화라는 것은 이제 등장인물과 소품 배경이 모두 구체적 실물을 다 찍고 실물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라도 실물을 만들고 그래서 상징을 다 구상화시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식 속의 흐름을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흐름도 이제 흐름을 끊는 상태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상적인 실물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 가지고 과거를 회상시키는데 이 회계는 모든 식물거리와 조직의 수만 명의 활동 내용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한 줄로. 몇 개의 기종으로 해야 직결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그것도 여기 영화는 이제 2시간 내내 수없이 많은 장면이 수천만 장의 그 영상의 흐름이 흐르지만 여기는 한 장이에요. 한 장. 수천만 장. 이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등급을 구분하고 영화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많이 창의적인 창의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품작이 있고 초청작이 있고 지명작 노미네이션 된 5개 보통 지명하다 보니까 수상작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봉준호 감독이 한 것이 4개나 받았어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 받았으니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만큼 아카데미도 이제는 로컬에서 인터내셔널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1등도 꼴등도 없어요. 아주 평등합니다. 모두 소중하고 적정의견이 나와야 되고 적정의견이 안 나면 비적정이면 큰일 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히 99% 적정을 주는데 99%가 다 1등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가 다 맞다는 얘기인데 9%가 맞다는 얘기를 하기엔 좀 우리가 너무 감사의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패 여부에 있어서 영화는 이제 수상작이 있을 수 있고 흥행작이 꼭 수상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흥행이 잘 돼야 수상이 되죠. 그러니까 실패, 봉준호도 실패했다고 했죠. 한두 개는 처음에 실패해서 영화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람이 뭐 먹어도 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대한 상을 그것도 국제적으로 받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외부감사는 이런 그 수상, 흥행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재무제표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면 그것은 성공이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투자자를 손실시키고 은행 채권을 그냥 공중분해시키는 이런 이 도덕적 회의감에 대해서 도망다니면 그것은 실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 회계가 하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의 대비적 구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 저희 같은 직업이 흥미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목말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방정희였습니다.